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지혜가 깊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젊을 때에 비해 삶의 다양한 측면을 겪어보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나이가 들면서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부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인간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아진 만큼 고정관념도 강해지기 쉽고 변화보다는 익숙한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자칫하면 자신이 맞다고 확신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세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타인에게 강요하는 태도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아보니 이게 정답이야 이라며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에는 대화를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의 시선이나 반응을 신경 쓰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할래 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을 진행하려 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정작 본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특히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게 왜 필요하지? 라며 사용을 거부하거나 변화된 사회적 흐름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을 더욱 벌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습관이나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부정적인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행동 5가지를 살펴보고 이를 피하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의견만 맞다고 고집을 부린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때로는 자신을 편협한 사고방식에 가두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답이다라는 사고방식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면 타인의 의견을 틀렸다고 단정짓거나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단언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마치 부모가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만들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업무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고 새로운 방식이나 기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라며 무조건 반대하거나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직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후배 직원들이 선배들과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등이 생기고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벽이 형성됩니다. 또한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말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점점 대화 상대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과정인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면 상대방은 대화를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내가 맞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해왔던 방식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 대신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대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완전히 거부하면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세대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고집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내가 맞다는 태도를 고수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지나치면 변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르려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을 때 이를 사용하기 어려워하거나 아예 배우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배우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점점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반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 방법이 최고야 라며 새로운 방식이나 트렌드를 무시하는 태도는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후배들이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려 할 때 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집하며 비효율적인 방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꼰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 할 때 부모가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며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소통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강요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 할 때 부모가 자신의 기준을 고집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속도를 완전히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접할 때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한 번쯤 시도해보고 배워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SNS가 어렵다면 천천히 배우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며 기술은 배우려는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 뉴스, 책 등을 통해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현재의 흐름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세대 간의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도 더욱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고 젊은 세대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태도.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겪으며 쌓은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때로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고 사회적 고립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지나쳐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강요하는 형태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나 때는 안 그랬다, 와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된다는 점입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항상 남을 비판하는 습관이 있다면 듣는 사람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로 인해 가까운 관계조차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쉽게 평가하는 습관은 직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후배들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 하거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조직 내에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라며 새로운 시도를 막거나 후배들에게 너희는 아직 몰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타인의 외모나 생활 방식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 살이 너무 쪘어, 옷차림이 왜 그래,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별것 아닌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예의가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젊은 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리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열린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말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단순히 경험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이 강해지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더욱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문화, 사고방식이 등장해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 방식이 더 낫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과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점점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인공지능, AI, 기반 서비스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배우고 익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모르고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시스템을 무조건 비판하며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변화 거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업과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트렌드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나이 든 직원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며 변화에 대한 반발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예전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괜히 바꿔서 불편해졌다라고 말하며 적응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조직 내 협업을 방해하고 후배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사람은 조직에서 도태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변화에 대한 거부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가치관과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는 전통적인 직업관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안정적인 직업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 세대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 내가 젊었을 땐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단정 지어버리면 자녀와의 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도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이 등장했을 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면 단순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걸 배우면 더 편리해질 수 있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을 접할 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라고 단정 짓기보다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온라인 강의,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세대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나 젊은 직장 동료와 대화하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 들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자세를 가지면 새로운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랜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보다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와 고집은 결국 자신을 더 고립시키고 세상과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5.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타인을 비판하는 태도.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사회적 관계를 신경 쓰느라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와서 남 눈치 볼 필요 있나?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다 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솔직함과 직설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물론 솔직함 자체는 좋은 특성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판적인 태도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한 불만, 젊은 세대에 대한 비판,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을 자주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나 문화에 대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정말 한심하다 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일처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방법은 틀렸다 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또 다른 문제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나 삶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예전보다 인내심이 줄어들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짜증을 내거나 식당에서 서비스가 조금만 느려도 직원에게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잘못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피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넌 항상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등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결국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꺼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타인을 비판하는 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감정 조절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박자 쉬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 날 때 바로 화를 내는 대신 이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인가? 내가 화를 내면 상황이 나아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개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막혔을 때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시간을 활용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솔직함과 직설적인 표현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세대는 정말 이상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런 방식이 익숙한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드러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이 훨씬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내가 말할 때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면 내 태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구하거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타인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욱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습관이 굳어지고 주변 환경과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5가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변화에 저항하는 태도, 자신의 삶의 방식만을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태도,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 자기 연민에 빠져 불평과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태도, 그리고 타인을 비판하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항상 부정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고 변화에 저항하며 자기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결국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며 태도가 사람의 성숙함을 결정합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도 필수적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언제나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는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때는 이랬다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요즘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실패나 후회에 집착하거나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와 함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이면 결국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반성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혹시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나이가 들어도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를 먹고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지금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기되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하고 변화와 성장을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